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요즘 시장 정말 시끄럽죠? 이 관세 뉴스 때문에 다들 정신없으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런 정치적인 헤드라인 나올 때마다 주식 사고팔고 그러시나요? 제 20년 퀀트 전략가 경험으로 보면요. 진짜 큰 돈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거든요.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관세라는 소음 뒤에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신호는 뭔지,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만 해도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다. 땅땅땅 판결이 나니까 시장이 야, 드디어 불확실성 끝났다 하면서 환호성을 질렸죠. 뭐랄까 정말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달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환호성이 채 반나절도 못 갔습니다. 왜냐? 시장이 기대했던 건 불확실성의 해소였는데 현실은 그저 불확실성의 변형이었기 때문이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더 골치 아픈 문제로 옷만 갈아입고 나타난 격이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쁘죠? 금요일 오전에 판결 나오자마자 오후에 트럼프가 트위터로 그럼 10% 글로벌 관세 때린다 하고 다음 날엔 이걸 또 아니다, 15%다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새로운 불확실성이 그냥 멱살을 잡고 흔들어버린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러더스 파산 직전에 그 혼란스럽던 주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게 뭔지 그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려고 합니다. 우선 관세 쇼크의 본질부터 파헤쳐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거대한 엔진, 바로 AI 골드러시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 큰 흐름 속에서 M7의 미래는 어떤지, 또 한국 시장엔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저만의 투자 원칙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관세 쇼크. 도대체 본질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 아니라 위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말장난 같지만 로이터 법률 분석팀에 따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냐면 대법원이 관세 그거 나쁜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대통령이 의회 권한을 침범해서 엉뚱한 법을 갖다 쓴 그 절차만 문제 삼은 겁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다른 주머니에서 다른 법조항을 꺼내든 거죠. 그게 바로 이 1974년 무역법 122조라는 카드입니다. 이건 일종의 대통령 비상 권한인데 150일 동안 최대 15%까지 전 세계에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때릴 수 있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법적인 근거만 교묘하게 싹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법적 다툼의 내용은 바뀌었는데 글로벌 공급망을 짜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마주한 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시장의 첫 반응이 왜 그렇게 김이 빠졌는지 이제 명확히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이제 관세 얘기는 이쯤 하고 지금부터 시장의 진짜 심장, 진짜 동력이 뭔지, 노련한 투자자들의 돈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 전부 소음입니다. 제 20년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이런 정치적 헤드라인이 시장의 장기 추세를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018년에 미중 무역전쟁 터졌을 때도 그랬고 브렉시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구조적인 변화,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은 이런 단기 소음에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바로 이 숫자,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80조 원에 가까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게 뭐냐면 블룸버그가 긴급 속보로 타전한 메타와 AMD의 새로운 AI칩 계약 규모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작 며칠짜리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거대한 투자가 멈출까요? 천만에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 돈의 흐름이야말로 시장의 진짜 신호인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AI 혁명이라는 이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 돈을 버는 건 금을 캐는 사람보다 그들에게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들이었다는 겁니다.
최근 KB증권 리포트에서도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하더군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광학 부품, 그리고 AI 칩 같은 것들. AI 인프라의 뼈대를 만드는 기업들이죠. 금을 직접 캐는 건 대박 아니면 쪽박이지만 곡괭이랑 삽은 그냥 불티나게 팔리거든요. 이게 바로 지지 않는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 AI 하드웨어라는 렌즈를 가지고 요즘 시장을 휩쓸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죠. 과연 이 M7의 시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는 단 7개 기업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극심한 쏠림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이 7개 기업에 올라탄 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였겠죠.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7개 기업이 조금만 흔들려도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500개 바구니가 아니라 사실상 7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몰아넣은 셈이니까요. 그리고 M7 안에서도 테크 섹터 전체를 봐도 지금 분위기가 갈리고 있어요. 한쪽은 AI 인프라를 까는 하드웨어 기업들, 이쪽은 계속 잘 나가죠. 근데 다른 한쪽, 그 인프라에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주춤합니다. 오라클 주가 흐름이 딱 그 예시고요. 자, 여기서 제 경험에서 나온 첫 번째 리스크 관리 팁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 비중이 좀 높다. 그러면 지금 차트 한번 열어보세요.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너무 과하게 뚫고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오버슈팅 구간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건 슬슬 비중 조절하면서 이익 챙길 때가 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좀 덜어낼 타이밍인 거죠. 그렇다면 이 AI 하드웨어 강세라는 큰 흐름이 미국 밖에서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한국 시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M7 중심의 나스닥 지수 ETF인 QQQ보다 반도체 섹터 ETF인 SOXX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시장 ETF인 EWY예요. 상승세가 가장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AI 설비에 돈을 쏟아부을수록 그 돈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죠. 미국 시장 내부의 쏠림 리스크와는 별개로 한국은 AI 인프라 확장의 핵심 공급망으로서 독자적인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정말 명확합니다. 이건 노무라 증권뿐만 아니라 최근 JP모건 보고서에서도 똑같이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코스피 전체를 그냥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런데 여기 한국은행의 태도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거든요. 이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원화 자산의 매력도를 확 높이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산업 사이클과 거시경제 환경, 이 두 개의 엔진이 지금 동시에 켜진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이런 시장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20년간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면서 지켜온 원칙 3가지를 오늘 특별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음과 신호를 철저하게 구분하세요. 관세 같은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AI 설비 투자라는 거대한 신호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뉴스를 골라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두 번째 리스크 관리 팁이 나갑니다. 포트폴리오를 짤 때 단기 테마주 비중이 10% 미만으로 묶어두고 AI 인프라 같은 구조적 성장주의 70% 이상을 할당하는 원칙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둘째, 곡괭이와 삽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팁, 이렇게 핵심 인프라 주식을 샀다면 매수한 가격에서 마이너스 8%를 기계적인 손절 라인, 즉 스톱로스로 설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리스크를 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쏠림을 경계하고 기회를 분산하십시오. 이게 바로 베스트 로저 윈스, 지지 않는 투자의 핵심입니다. M7 너머에 있는 기회, 특히 지금의 한국 시장 같은 곳에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점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매일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에 반응하며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에 내 돈을 싣고 있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면서 살아남는 생존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